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역시 늦은 시각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평소보다 좀 말을 줄여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이 11월 7일이 걱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기존과는 다르게 이전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0% 장담, 확신할 수 없는 이유, 기대를 걸기 힘든 이유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기사 보시고 나서 또 아마 허탈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실망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윤석열이란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추경호 국내 원내대표와 관련된 일입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예정보다 애초에 그런 예측보다 이 대국민 다음함이 기자회견을 시기를 앞당겼느냐? 이 추경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관련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국내 원내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국민 소통 일정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사과 요구 등에 따라 윤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강조하려는 취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그러니까 4일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동훈 국민대표가 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적인 감정은 배제한 채 정말 자기가 임기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또 자기가 그나마도 지금과 같은 그런 아주 악평 이런 속에서 임기를 끝마치기보다는 그러면 한편으로는 정말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긴밀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긴밀한 당정 관계를 어떻게 구축합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성공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시기는 이제 지나버렸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임기 반환점이 올 때까지 뭐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7명이 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 앞으로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 최대치가 성공일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정권이 좌파한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부류들한테 이 대한민국이 넘어가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고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령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6.29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1987년 6.29 선언 그거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노태우 그때 민정당 대표의 작품이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일단 연기 이런 걸로 해서 일종의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어떤 감동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아주 분출하는 개헌 요구,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요구에 하는 척 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 그걸 갖다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이 큰 목을 했다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소위 뭐 사자 필승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6.29 선언 이거 한 게 얼마만큼 긍정적인 작용을 했느냐, 계량적으로 산술적으로 제가 뭐 분석은 못하겠지만 그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자기의 지금 현재 그런 위치나 자기의 위상이나 자기의 지금 처지가 정말로 옹색하다고 하다면, 그리고 또 정말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절실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동훈 대표를 인정을 하고, 뭘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당 대표로 인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 인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한동훈이 과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한동훈이 자기 후배이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그것도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선출된 국민의힘 대표이기 때문에, 당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핑퐁을 하더라도,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계속 오고 가더라도 둘이 얘기를 하고 양측이 얘기를 해야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끼고 귓등으로 흘려듣고, 한마디로 뭐 저기 마이동 풍식으로 이렇게 흘려듣고서는 추경호를 불러서 그 건의를 하게 만들고, 마치 추경호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및 대국민 담화 시기를 앞당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걸 갖다가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걸 보는 국민들은, 그걸 보는 국민의 당원과 지지층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일단 기본적인 누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국민의힘 당원과 그 지지층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왜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만든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인데, 이 한동훈 대표를 당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의 발언조차 외면해 버린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에 그걸 갖다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외면하고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한들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있는 거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나갔으면 여러분들 대통령 됐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심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호평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도 과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날 정말로 지금 각계각층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윤석열의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만큼은 잘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위기인데, 설마 이거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말 그대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그래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총의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 뭐 그래서 그게 주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가 일종의 지가 나는 윤석열하고 이렇게 직통이다, 나는 내 말은 윤석열이 들어준다, 윤석열이 한동훈 말은 안 들어도 나 추경호 말은 들어준다, 자기의 어떤 위상과 영향력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추경호 한 사람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이 사람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아니 정치인이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사람 경제부총리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길거리 다녀도 누가 알아봅니까? 그 정도의 정치인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자화자찬적 성격, 과시적인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무시 이런 거에 편승한 발언이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공개되고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마치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혀 좋을 게 없는데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관련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나 가급적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시면 좋겠다. 당초에 11월 말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에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여러 사안에 관해 국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다. 참 말 못합니다. 진짜 말 못합니다.
추 원내대표는 아마 참모진들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고심하시다가 어젯밤에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 하시는 걸로 최종 결심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국민의당과 지지층이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기대들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만, 문화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 외교 의전 외 각종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힐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걸로 그거 무마되는 거 그 시기 지났습니다. 근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사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것이다. 글쎄, 이거 여러분들 표현하는 것 같고 이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예. 제발 하라고 할 때 했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어떤 대단한 결심이나 한 것 마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사과 수위나 구체적 문구는 대통령께서 직접 고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 공개활동 제한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 의전 이외에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 사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말이 또 중요한 게, 아니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 그 왜 그렇습니까? 각종 자기에 대한 의혹이 터지고 나서 나설 수가 있습니까?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지금 잠깐 숨을 죽이고 있는 것뿐, 지금 잠깐 두문불출하고 있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 잠깐만 틈이 생기면 다시 나와가지고 이따가 삿대질하면서 지시하고 당부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익히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태를 2년 반 동안 지금까지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 의전 이에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한다? 저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이 얘기만 하고 일단 이거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 외교 의전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상, 그 외국 정상과 동반한 그 배우자를 갖다가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뭡니까? 아까 추경호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왜 그 시기를 앞당기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외 순방 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펙도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김건 씨가 가느냐 안 가느냐, 김건 씨가 따라 붙느냐 안 따라 붙느냐, 지금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다자 외교, 이게 어디 국빈 방문을 가가지고 여러분들 국빈 방문을 가서 그 해당 국가 정상의 배우자와 어떤 친교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둘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필요가 전혀 없는 다자외교 공간이나 아니면 실무 방문이나 이런 것들인데 굳이 왜 대통령의 배우자가 따라가느냐 그 말입니다. 굳이 왜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리고 또 어떤 국민적인 호감은커녕 정말 비호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그런 사람이 뭐 하려고 자기 역할도 없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유로 대통령의 출장길에 같이 가냐 그 말입니다. 그 대통령 출장길이 여러분들 사비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여행 가는 것,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 일을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또 실무 방문을 해서 출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항상 배우자가 따라 붙냐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적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는 배우자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외 순방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5년 동안에 아마 한 거의 50개국 정도 방문을 했을 겁니다. 50개국. 근데 아마 문재인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재인도 거의
한 40 몇 개국, 50개국 이상 이렇게 방문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김정숙이가 얼마나 따라갔냐면 문재인의 해외 순방에 48이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숙이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왜 김정숙이가 따라다닙니까? 왜 김정숙이가 문재인이가 저기 뭡니까? 아셈 정상회의 가는데 왜 따라다니며 문재인이가 교황 만나는데 왜 가가지고 무슨 저기 뭐야 북한에 뭐 방문했으면 좋겠다 어쨌다 저쨌다 쥐가 뭔데 교황한테 그런 소리를 거기서 늘어놓습니까? 그리고 늘어놓은 걸 왜 외국 정상 부인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또 그걸 자랑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 배우자가 쓸데없이 나가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근데 그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 몸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김건희 씨도 그런 축에 속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김건희 씨도 그렇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입장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대체적인 민심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해야 될 텐데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의전 위에 활동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대통령 부인들은 대통령 부인이 외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외교라는 게 뭡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섭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뭔데 외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전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 부인들은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제 더 많이 있습니다. 유독 그 가운데 튀는 사람들이 김정숙이고 지금의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김건희 씨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아까 한 거의 50개국 정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실무 방문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매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해외 순방에 따라간 거는 24회인가 25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 배우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대통령 배우자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그 기사를 읽으려고 살펴봤는데 김윤옥 여사가 28회고 그 다음에 노무현 부인 권양숙 씨가 25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자체는 해외 순방을 한 22개국인가 23개국 갔고 그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해외 순방을 그렇게 자주 간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그렇게 또 자주 따라간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 이 해외 순방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그 김윤옥 여사가 그거 따라가기에 한 절반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김정숙은 그리고 또 김건희 씨는 뭐 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닙니까? 여러분들 아마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안 따라간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뭐 물론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됩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없다면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닐 경우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현재 이 우리 국민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 눈높이다 그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현재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그 마지막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화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김건희 씨 문제,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 동행 문제,
그리고 또 어떤 공적인 역할을 맡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 제2 부속실 문제, 여러분들 이거 할 얘기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했는데도 지금 거의 2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